네, 안녕하세요. 만리장성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2008년도 11월 달, 그리고 2012년도 11월 달, 2016년도 11월 달, 그리고 며칠 전인 2020년도 11월 달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년에 한 번씩 대공황이 온다. 10년에 한 번씩 금융위기가 온다. 10년에 한 번씩 폭락장이 온다. 그래서 2008년도, 그리고 조금 틀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 폭락장이 한 번씩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선에 따른 그런 한번 통계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서프라임 위기가 있었던 해였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주가상으로만 한번 우리가 조심스럽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8년도 일단 여기 보시는 것은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나스닥의 주봉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이면 여기가 2018년도예요. 여기가 2018년도. 그리고 2018년도 11월 달은 한 이 정도 되고요. 연말이니까 여기 보시는 화면 요 한 칸이 1년이에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1월 달이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프라임이 이제 리먼 브러더스 파산은 9월달 정도 되었고요. 폭락이 나오면서 경기 부양책으로 종합지수가 약 1300 정도에서부터 2500까지 강한 상승장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2012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또 다시 당선이 되었죠. 재선에 이제 성공을 한 것입니다. 2012년도 11월이 여기 정도 됩니다. 그 이후로 그 다음에 여기가 종합지수가 약 3000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4000포인트까지 강한 상승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이 2016년도 11월 달이죠. 2016년도 11월은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11월이 이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거 2016년도 11월. 그 다음엔 2017년도 대세 상승장을 또 한번 아주 보여주는 가히 놀랄만한 그런 시장이 도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주봉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2008년도입니다. 여기가 2008년도, 여기가 9년도, 10년도, 요 한 칸이 1년이에요. 2008년도 11월달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때 리먼 브라더스 파산도 있고 서프라임 위기, 대세 하락장을 겪은 다음에 강한 경기 부양책으로 대세 상승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종합지수가 최저 약 1000포인트에서부터 거의 여기가 2000포인트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다음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미국은 또 강한 상승장을 좀 보여주었는데 11월 달부터죠. 우리나라 2012년도 11월 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계속 박스피라고 그러죠. 2012년도 11월 달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크게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박스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2016년도입니다. 미국은 2016년도에도 대세 바닥을 찍고 상승장을 또 한번 2017년도 보여주었죠. 우리나라 2016년도 11월경입니다. 여기가 11월달. 주가가 그 전에 좀 하락을 했었고요. 11월달부터 해서 다음에 2017년도 우리나라도 강한 대세 상승장을 1년 동안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봤을 경우에 2018년도 미국은 다음 2019년도 강세장을 보여주었고요. 마찬가지로 2012년도 연말 지나서 2013년도 강세장을 보여줬습니다. 2016년도 다음인 2017년도 강세장을 보여주었고요. 아직 2021년도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죠? 2008년도 이후에 2008년도는 어떤 장이었죠?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2009년도 대세 상승장, 강세장을 보여주었고요. 2012년도 11월 이후에 2013년도는 박스피로 움직였습니다. 2016년도 11월 이후에 2017년도 다음 한 해는 아주 초울트라
2000에서 2600까지 올해만 아주 강한 강세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2020년 지금 11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나 내년에 어떨까? 이런 이제 물음표를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세 강세장의 경우에는 미국과 G2인 미국과 또 중국의 그런 흐름이 중요하고 그들의 경기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물론 대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 다음에 강세장이라고 간다고 100%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항상 10년 만에 폭락장이 한 번 온다.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정확히 10년은 아니었지만 1998년도 우리나라 IMF 큰 위기를 겪었고요. 2008년도 서프라임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아니고 우리가 2018년도도 사실 하락장이었죠. 이거는 미중 무역 위기로 하락장이었지만 하락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인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런 폭락장 10년에 한 번 오는 그것은 사실 2020년도에 도에 왔다 이렇게 좀 봅니다. 이것은 이제 3월 달에 종합지수가 2200에서 1400까지 폭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미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폭락을 보였다. 즉 아주 인생에서 큰 위기는 10년 단위에 오는 것들은 이미 좀 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10년 단위는 아니었지만 거의 얼추 10년 단위로 큰 위기가 왔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미 통과하고 있구나 그런 터널을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1년은 어떨 것이냐 즉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은 좀 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과연 하락장이 올 경우엔 어떤 요인으로 올 것이냐 그리고 상승장이 올 경우에 어떤 요인으로 올 것이냐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주식이라는 것은 투자라는 것은 한쪽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A라는 수를 뒀을 경우에 상대방이 B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C를 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을 할 경우에는 어떤 요인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있겠죠. 하락을 할 경우에 어떤 요인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단기적인 그런 하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락을 예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미 대선이 선거가 완료가 되었지만 이 개표 결과에 따라서 되게 불확실성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돼서 예전에 뭐 남북 전쟁이라든지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서 하락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단기적인 그런 시장의 흔들림은 분명히 존재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좀 더 크게 그 하락이라는 것을 뭐 10% 하락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지수가 2200에서부터 10% 하락하면 거의 뭐 2000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대세 폭락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2200에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지수 1400 이것도 마찬가지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포인트에서부터 정확히 900포인트대 상상을 초월하는 종합지수죠. IMF는 더 그 이상 할 얘기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하락장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끝없는 코로나19가 가장 확률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상승장을 갔을 경우에는 어떤 요인이 있겠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안 좋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반도체라든지 또 언택트 기업이라든지 의외로 실적이 정말 잘 나왔던 기업들이 3분기도 그렇고요. 2분기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언택트 마찬가지고 2차전지 마찬가지고 와 의외로 실적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기가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택트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빠른 성장을 도와줬기 때문에 일부 업종들의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 그것은 일부 실적이겠죠. 일부 기업들. 근데 지금의 이런 변화에 있어서는 패러다임이 변하는 그런 시기에 큰 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승장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아마도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만약에 이제 백신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결국적으로 경제가 다시 내년도에 활성화되었을 경우에 지금 어떻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약 2400포인트입니다. 2400포인트. 어떤 상황에서요? 일부 업종의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를 가고 있는 어려운 기업들은 주가가 아직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3월달 코로나의 그런 수준을 크게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또 여기 있는 거겠죠. 주가들이 3월달에 여기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가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 들어서서 1분기라든지 2분기에 들어서서 어느 정도 1년이 지나는 겁니다. 내년 1분기 들어가면은 코로나가 지금 벌써 1년 지나고 그랬을 경우에 무언가 이 밑에 있는 안 좋은 업종들이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런 업종들이 내년도 올해 적자를 모면하지 못하고 내년에 터닝 포인트를 가져가서 흑자로 전환했을 경우에 주가가 바닥에서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2400포인트라는 것을 나중에 뛰어넘으면서 이래서 강세장이 가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특히 코스피에서 반도체 한번 주요 업종들을 살펴보시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인 언택트 상위권 아이들이 거의 시가총액을 물론 여기에 삼바와 셀트리온이 이제 존재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바, 그리고 LG화학, 네이버, 그리고 셀트리온, 현대차, SDI, 카카오 이 정도가 이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아이들이 LG생활건강, 그리고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기아차 여기까지 이렇게 따로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철강 업종이고요.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됐을 경우에 투자 활성화, 인프라 쪽, 경기 부양 이런 쪽을 좀 포커스 맞춰서 철강 업종들도 우리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그런 가능성. 지금 상위권에 있는 이 기업들의 실적들은요.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도 실적이 가장 뛰어나게 있고 특히 네이버 카카오도 어마어마한 실적들을 내고 있다는 것을 역사 최고의 분기 실적을 지금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LG화학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SDI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최근에 품질 비용 충당금 처리를 했던 이런 현대차 이런 기아차 역시도 실적이 매우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마 이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시장이 매우 지금 카오스 같은 혼돈의 시장일 겁니다. 왜냐면은 최근에도 계속해서 시장의 이슈는 대주주 3억 그리고 미 대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증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시야를 우리로 하여금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존처럼 10억으로 유예하기로 했고 미 대선은 선거는 이제 오타미 되고 가끔 가다가 댓글로 이런 오타 가지고 지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크게 좀 보십시오. 숲을 보고 가야지 오타 하나 가지고 지적할 건 아니고 네 아셨죠? 아이고 참 네 미 대선 요건 이제 선거 끝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원칙해 봐야겠죠 우리가.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아직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직 뭐 우리가 크게 줄어든다 이렇게 글로벌을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는 점점 잠잠해지고 있고요. 이런 걸 이제 생각했을 경우에 우리가 2,400포인트를 뛰어넘고 과연 오늘 제가 주말인데 간단히 우리 단톡방 있죠? 무료 단톡방에다가 제가 요거 하나를 이제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이라는 것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초장기적인 그림의 스타일이에요. 이런 걸 그려놓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가의 사이클, 상승과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그런 사이클들 많이 보셨죠? 결국 사이클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장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란색 표시는 어떤 표시냐면요. 노란색 표시 이렇게 이 거리는 똑같습니다. 이 칸과 이 칸의 거리는 동일해요. 동일하다는 게 뭐냐면은 기간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좌표 이것이 기간이고요. 이 좌표는 주가입니다. 주가. 그러면은 이 당시에 뭐 대세 상승장이라는 것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하나의 기간 그리고 두 번째 동일한 기간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강한 상승장이 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은 강한 상승장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1번 그 기간 동안은 시장은 강한 하락장 이후에 반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2번 구간에서는 다시 약세장을 이제
가주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번이 지나고서 상승장이 왔습니다. 아주 강한 상승장이 터 올라왔고요. 상승장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다음에 1번이 나오죠. 1번이 어떤 장입니까? 또 강한 하락장을 이제 보여주었죠. 하락장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반등장. 반등장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장이 들어가죠. 2번의 장이 어떤 장입니까? 전체적으로 이 고점을 못 넘는 약세장. 이 고점을 못 넘는 약세장으로 2번이 이제 진입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의 장. 과연 그 다음의 장은 그 전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좀 주춤을 하다가 뒤늦게 아주 강한 상승장을 주춤을 하다가 강한 상승장을 이제 보여주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상승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락을 할 것인지, 그런 모멘텀과 수급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반드시 어떻다 이런 생각을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어떤 쪽으로 내가 더 많이 기울여서 판단을 해야겠다. 그래서 항상 중도를 지킨다라는 것이죠. 상승과 하락 두 개를 열어놓고 상승 시에는 어떤 사이클과 어떤 현상이 존재했을 경우에 결국에 이 다음에도 상승장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큰 건지 그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상승장의 그런 모험을 담을 준비들도 항상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요일날 우리 또 수강생님들 이 내용 미리 참고하셔서 내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일 상승장이 갔을 경우에 소외를 안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하락장을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대응을 통해서 잃지 않은 투자를 할 것이냐, 즉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그런 전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내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리장성이었습니다.